제가 그 편식을 하면 건강해진다. 편식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차일피일하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짜고짜 주 재료들, 그러니까 쌀, 보리, 콩, 뭐 상치, 배추 이런 주 식재료들 이전에 꼭 짚어야 될 부분이 양념. 양념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읊어보겠습니다. 뭐 상고소전의 넋두리라 생각하시고 공감하시면 여러분들도 한번 신경을 써 보시고 양념에 대해서 뭐 공감하지 못하시면 또 못하신 분들은 그대로 어쩔 수 없고요. 약 양념 양념이란 말이 약 한약 양약할 때 그 약에서 왔다는 약념이라 양념에서 유래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해요. 우리가 특히 한국 사람들이 쓰는 양념의 개념은 굉장히 따뜻한 것들이 많아요. 뜨겁고 따뜻하고 고추, 마늘, 파, 부추, 생강 뭐 이런 것들이 따뜻한 겁니다. 그런데 주재료는 대부분이 우리가 채소류들이 대부분 차가워요. 부추 같은 거는 채소이면서 양념으로도 쓰는데 물론 파도 양념이면서도 파김치도 담고 하죠. 예. 파김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뜨거운 채소이지만 뜨거운 부추김치, 파김치 이런 것들은 따뜻한 식재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외에 대부분의 채소류들은 차갑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운 거를 우리 부모님, 어머님들이 그리고 또 우리 할머님들이 배우지 않으셔서도 본능적으로 이 따뜻한 걸 차가운 것에다 넣음으로써 우리 몸이 맛있다고 느껴진다는 거죠. 맛있다는 얘기는 몸에서 받는다는 얘기예요. 몸이 좋아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게 해서 양념이 발달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양념은 곧 약념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식재료들이 차갑기 때문에 따뜻한 거를 얼마만큼 넣느냐. 내 몸이 뜨거운 사람은 마늘, 파 이런 것들을 조금만 넣어야 되겠죠. 우리 그 한의학 하시는 교수님들도 교수님 중에는 그런 분 계셔요. 감기 기운이 살짝 있다 그러면 팥국을 끓여 드신답니다. 팥국. 거기에 뭐 마늘도 좀 많이 넣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몸이 차가우신 분들은 이 양념에 뜨거운 따뜻한 양념을 좀 많이 넣으면 아무래도 그 주재료의 찬 성분을 좀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우신 분들은 많이 넣으시고 따뜻한 양념을 몸이 열이 많으신 분들은 양념을 조금 덜 하시면 됩니다. 슴슴하게. 사실 우리가 가장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뜨거운 성질 중에 하나죠. 그래서 붉은 고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뜨거운데 이 그거 먹으면 막 땀이 뻘뻘 나지 않습니까? 정말 그거는 이게 뭐야, 따뜻하다기보다 저는 뜨겁다고 판단하는데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마늘, 생강 이런 것들이 대부분 약재로도 많이 써 왔었어요. 생강이나 마늘 뭐 이런 것들이 그 계피도 따뜻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계피 같은 경우는 일반 음식에 넣게 되면 그 향 때문에 강한 향 때문에 많이 아무데나 넣을 수가 없죠. 그리고 생강가들이 대부분 또 따뜻해요. 그 그러니까 카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강황가루도 다양하게 넣어서 드시는 것도 좋고요. 어떤 분들은 밥에다 카레가루, 강황가루를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찌됐든 이 양념류들은 대부분 따뜻하다. 100%는 아니겠죠. 저도 지금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읊조리다 보니까 그런데 대부분 따뜻한 것들이지만 그 중에는 양념 중에는 차가운 게 뭐가 있을까요? 언뜻 저는 지금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대부분은 양념류들은 따뜻한 것들이다. 그래서 그 양념류들을 몸이 차가우신 분들은 많이 넣으시면 되고
열이 많으신 분들은 좀 적게 넣으시고, 가족 간에도 찬 사람이 있고 따뜻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왜 그 식당에 가면 고춧가루 옆에다 놔두지 않습니까? 그걸 더 넣어 먹으라고 하고, 뭐 이렇게 또 부추도 이렇게 그 뭐냐 저 염소탕 집이나 이런 데 가면은 별도로 이제 기호에 맞춰서 넣어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이죠. 내가 부추를 그만큼 좋아한다는 얘기는 내 몸이 약간 선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부추를 집안에서 어머님이 많이 해주시면, 저 같은 경우는 부추 되게 좋아합니다. 그 문화다 보니까 몸에서, 그러니까 이게 길들여진 거죠. 내 몸이 차갑고 따뜻한 거를 떠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렸을 때부터 오이를 먹다 보니까 지금도 오이 반찬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그런 지인도 있듯이, 음식은 문화이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내 몸이 이건 먹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게 잘 안 고쳐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한겨울에도 그동안 냉장고에 있는 아주 그 차가운 물, 그리고 한여름에는 무조건 얼음물이어야 되고, 그 정도로 저는 벌컥벌컥 진짜 그 냉수를 많이 마셨습니다. 그게 몸에 안 좋은 줄 알면서도 제 몸이 원래 이제 좀 열이 많다 보니까 자꾸만 그 찬물이 이제 이게 습관화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이 몸이 좀 점점 차가워지는 거거든요. 그 나이가 들수록 어린 아이들은 몸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찬물에 그 한겨울에 막그 청년들은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열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몸이 진짜 차가운 사람들은 한겨울에 바닷물에 들어가면 얼어 죽습니다, 진짜. 여기가 어디 삼천포로 빠지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양념은 대부분 뜨거운 것들이니까 내 몸의 상태에 맞춰서 양념을 가감을 조절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식사법 중에 하나이다. 너무 간단하죠. 간단한데 좀 7분 이상 벌써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강조하느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양념은 비교적 따뜻한 것들이 많다. 그래서 이 양념을 가감을 해서 내 몸의 상태와 맞추고,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 때에는 개인별로 맞춤형으로 양념을 가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은 식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양념 이야기였습니다.